자, 이제 남은 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내용인데 먼저 책으로 기본서 347페이지 볼까요? 기본서 347페이지. 자, 거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인데 에 기한, 그러니까 근거한 이런 뜻이에요. 근거한, 기초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물권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교환 가지고 바로 정리를 하죠. 교환 13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교환 13페이지 하단. 그러니까 좀 전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점유 보호 청구권. 거기 아까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거 똑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요. 내가 소유자인데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나의 소유물을 나한테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13조인데요. 좀 읽어보겠어요. 347페이지 213조. 자, 거긴 그 조문의 타이틀 제목이 뭐로 되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되죠. 그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거고, 유치물 반환 청구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를 뭘 말한다고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3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그럼 그 조문보다도 얘는 내용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잘 필기를 해둘까요? 일단 누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대신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214조 볼까요? 214조는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전단, 뒤에 있는 게 후단입니다. 그러면 214조 전단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청구할 수 있고 끊고,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방해, 제거하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단서인데요. 단서,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 동그라미 합시다. 거기는 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는의 뜻인 겁니다. 또는. 그럼 칠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에 와서 방해, 예방이나 그랬으니까 이건 또는의 뜻이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점유권에서 봤던 점유보호 청구권 할 때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소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물권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이건 몇 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기간 없어요.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 제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보셨으면 됐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취득쇼죠. 취득쇼. 자, 여러분 책으로 이제 어디 오냐면 331페이지 오겠어요. 331페이지.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는 취득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기본서 331페이지 가시면 거기 245조 조문 있죠? 찾으셨어요? 245조 동그라미 하시고 또 1항도 동그라미 합시다. 245조 1항 한번 읽어봅시다. 20년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점유취득쇼예요. 점유취득쇼. 자, 먼저 출판을 좀 볼까요? 일단
그 필기는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좀 기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니까 먼저 좀 잘 듣기 바랍니다. 갑 사람 토지 소유자고요.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에 대해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이 땅을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이게 무슨 점유라 그랬죠?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1951년 1월 1일에 점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유 개시 시. 그다음에 요 갑은 소유자, 을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갑은 소유자, 을은 점유자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을이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럼 을은 총 몇 년간 점유를 한 거죠? 이게 딱 20년간 점유를 한 거예요. 20년 하루를 점유한 거예요. 딱 20년입니다. 원래 기간을 계산할 때 년, 월, 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기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1년 1월 1일에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첫날은 초일 기간 산입할 때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1월 2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을이 20년간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점유 취득쇼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갑은 소유자, 을은 점유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을이 20년 기간을 채웠다. 그러면 이때 을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갑은 소유자, 을은 시효 완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쇼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20년 기간 채웠을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효 완성자. 자, 그러면 이때 을이 취득쇼 완성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을이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하죠. 그럼 이때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은 진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갑이 소유권 잃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 자, 그러면 취득쇼가 얘는 요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제도, 이게 취득쇼입니다.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건 소멸쇼라고 말하고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취득쇼로 표현합니다. 그럼 취득쇼는 이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아니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예요?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오랜 세월 동안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매해 경작했다는 이 사실 상태를 존중을 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331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331페이지 밑에 가시면 취득쇼의 의의가 있죠. 찾았어요? 취득쇼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자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취득쇼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에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거기서 뭐가 핵심이에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됐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취득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대신 이 갑이 소유권을 뺏기기 전에 갑을 사전에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좀 전에 봤던 뭘까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을은 그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땅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1년 1월 1일에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라는 사람이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땅 쓰지 말고 나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을의 취득쇼가 중단돼요. 중단.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건 10년 동안 했던 다 꽝이 되고 새롭게 20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물권원 청구권 행사하면 을은 다시 몇 년간 점유해야 되는 거죠? 20년. 그럼 또 연장이 됐을 때 또 물권원 청구권 행사하면 또 꽝 다시 20년. 또 물권원 청구권 행사하면 꽝 다시 20년.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20년 중에 딱 한 번만 물권원 청구권을 행사해도 을이 취득시하는 걸 아예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에서 인정해준 강력한 무기인 물권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을의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 주겠다. 이게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외울 게 있는데요. 취득시효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고 그래요. 자, 씁시다. 자, 교환에다가 자, 먼저 취득시효 되는 권리,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씁시다. 이게 소지지전질입니다. 소지지전질 쓸까요? 자, 소는 뭘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질권, 소지지전질. 그러니까 이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다음 취득시효 안 되는 권리 씁시다. 안 되는 거 이거 점유가 저형입니다. 점유가 저형. 점 뭐죠? 이건 점유권, 그다음 유치권. 그러니까 점유권 이건 그 물건을 그냥 사실상 지배하면 곧바로 점유권 인정이 되고 10년, 20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없는 제도인 겁니다. 그다음에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그 시계 수리해주고 점유를 취득하면 곧바로 유치권이 생기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 뭐 점유가 계속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가족법상의 권리인데 가족법상의 권리, 가족법상의 권리. 가족법상의 권리는 이건 당연히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그 여자를 보쌈을 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이 여자한테 뭐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 되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가족법상의 권리는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전혀 점유하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취득시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도고요. 이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뒤에다가 EX 하시고 시험 문제 날만한 걸로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거 써두면 되겠네요. 취소권, 해제권. 취소, 해제 그냥 의사표시인 거지 물건을 점유하는 제도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얘는 취득시효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도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외우고 갑시다.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있다고요? 소지지전질. 취득시효 안 되는 권리가 점유가 저형입니다.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안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게 제가 형이 없는데 점유가 저형이에요. 점유가 저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외울 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7번 다시 와서 아까 점유취득시효가 몇 조 몇 항이었죠? 245조 1항. 자, 7번 올까요?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그 을이 갑하고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87조.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죠. 근데 이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는 씁시다. 얘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 그렇다고 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요 을이 갑하고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은 절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187조의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이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받는 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그럼 취득시효를 통해서 이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건데 그럼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완성시켜서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갑으로부터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얘는 원시 취득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통의 그 매매 계약의 경우, 매매 계약의 경우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을에게 넘어가는 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승계 취득이 되죠. 그럼 이게 보통의 승계 취득의 경우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승계 취득과 성질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7개 공부를 한 거예요. 취득시효에 해당되는 거 7개 뭐 있죠? 취득시효 아까 선점, 습득, 발견, 첨부제도 3개, 부화, 혼화, 가공 이런 데는 다 취득시효 포함해서 가공까지 다 7개가 어디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7번 보시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으로는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해 X예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자, 그러면 이때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등기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밑에 취득시효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1년도에 점유를 개시를 했고 71년도에 취득시효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73년 1월 1일에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73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71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51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요 점유를 개시한 때인 51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취소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해제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지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 대리 추인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무권 대리 추인 소급표? 있죠.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잘 이렇게 외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했나? 그러니까 제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하는 건 꼭 잘 외우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시효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책에 와서 어디오냐면 한 장 넘어와 볼까요? 자, 한 장 넘어와서 332페이지 가면 그 취득시효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표 나오죠? 332페이지 그 표 암기예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부동산 취득시효하고 동산 취득시효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취득시효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점유 취득시효. 두 번째가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점유 취득시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년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얘는 왜 이름이 점유 취득시효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얘는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 형태다. 점유를 먼저 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로 이름 붙인 겁니다. 점유를 먼저 한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인 거예요. 그다음 등기부 취득시효는 얘는 뭘 먼저 한다는 뜻일까요? 등기를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일단 얘는 등기를 먼저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 근데 그 10년이 등기도 10년이어야 되고 점유도 10년이어야 됩니다. 계산은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등기 기간 따로 10년 계산하고 점유 기간 따로 10년 계산해서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요 점유가 반드시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산 취득시효는 두 개인데요. 장기 취득시효하고 단기 취득시효. 그러니까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이제 10년입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이건 어떤 경우를 전제로 만들었냐면 이런 볼펜 있어요? 볼펜? 자, 볼펜 이렇게 들고 계셔 보세요. 들고 이 볼펜을 제가 이렇게 확 세배 가지고 간 거예요. 확 볼펜 이렇게 확 세배 가지고 간 겁니다. 볼펜 확 세배 가져서 이 볼펜을 내가 10년 동안 쓴 거예요. 10년 동안. 볼펜 이렇게 10년 동안 평온공연을 쓴 겁니다. 그럼 소유권 나한테 준다. 이게 이제 동산 장기 취득시효인데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기기 쉽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판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그냥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산 단기 취득시효 합시다. 단기 취득시효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거는 5년이죠.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총 4개를 했는데 4개 제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점유 취득시효. 두 번째
등기부 취득쇼, 세 번째 동산 장기 취득쇼, 네 번째 동산 단기 취득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취득쇼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건이 있어요. 뭘까요?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이 공통이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잘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게 두 개죠. 그럼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는 뭐죠? 등기부 취득쇼하고 동산 단기 취득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법에 있는 요건을 빼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뭐죠? 등기부 취득쇼하고 동산 단기 취득쇼. 자, 그 다음에 또 단순 암기 사항들 좀 정리해 볼까요? 밑에 가시면 취득쇼의 주체 있죠? 취득쇼의 주체 찾았어요? 자, 그럼 되는 거 쭉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건설 같은 법인도 취득쇼 주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건 사람의 단체인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 대표적인 종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해, 김씨, 종중, 사람의 단체인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취득쇼 주체가 되고 국가도 됩니다. 지방지, 잔재 다 돼요. 그럼 그 주체 옆에다 하나만 쓰면 되겠어요. 땡땡 하시고 주체 옆에다 땡땡 하고 다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은 취득쇼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취득쇼의 주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객체 갑시다. 객체.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가시면 자기 동그라미 합시다. 자기. 보통 그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내가 소유권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기 부동산도 취득쇼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옆에다가 입증곤란구제라고 한번 써볼까요? 입증곤란구제. 입증곤란구제. 이건 뭐냐면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가져가는 게 보통인데 이게 자기 물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20년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부를 떼서 보여주면 되죠. 근데 이 등기부가 멸실이 된 거예요. 또는 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불법 말소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요 등기부가 멸실이 되거나 등기상이 다 멸실이 됐으니까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임을 입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이때는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 소유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도 취득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다음 2번 갑시다. 2번 읽어볼까요? 자, 그건 조금 세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일필토지의 일부. 자,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쇼 돼야 안 돼요? 점유취득쇼는 되죠. 그러니까 일필토지의 일부를 먼저 점유를 하고 나중에 등기할 때 분필 절차를 거쳐서 각각 따로따로 필수를 나누어서 자기가 점유한 부분에 관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무슨 취득쇼는 된다? 점유 취득쇼는 된다. 그런데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쇼는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리는 건데 일필토지의 일부인 상태로 등기가 안 되죠. 그런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춘 건 등기부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는 되고 뭐는 안 돼요. 점유 취득쇼는 되고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공유 지분 있죠. 공유 지분. 지분 동그라미 하시고 공유 지분도 취득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유재산 갑시다. 국유재산 이거 취득쇼 될까요?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소유권 주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국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신 되는 경우가 있죠.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게 국유 일반재산이죠. 옛날에는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는데 국유 일반재산은 뭐냐면 이게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밭 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밭 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 토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국유 재산 이렇게 나오면 취득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유 일반 재산 이렇게 나오면 취득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실판에 와서 아까 점유 취득쇼가 몇 조 몇 항이었었죠? 245조 이랑 해봅시다.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에 오시면 20년간 그랬으니까 20년 동안 점유를 뭘 해야 되죠? 계속. 그런데 아까 배웠듯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데는 그 점유는 뭐한 것으로? 계속한 것으로 추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점유자의 경우에 소유의 의사 추정돼야 안 돼요. 아까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된다 그랬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니까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을 스스로는 자기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 자주점이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가 뭘 입증해야 돼요? 소유권을 뺏기기 싫은 갑쪽에서 을의 점유가 타주점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온, 공연한 점유도 추정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평온, 공연한 점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을 스스로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 을의 점유가 폭력에 의해서 점유가 이루어졌다, 은비점유다라는 건 누가 입증한다? 갑이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때 말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다 돼요. 그럼 이렇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시켰다는 겁니다.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완성하는 거죠? 취득쇼가 완성된 겁니다. 대신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점유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기산점 내용입니다. 기산점. 자,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이게 앞으로 그 취득쇼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엄청 많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산점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림을 제가 그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교환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갑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고 우리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점유 취득쇼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 자, 그런데 우리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를 하기 시작해서 19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유한 기간은 총 몇 년이죠? 산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점유했죠? 25년 점유했죠. 자, 그런데 점유 취득쇼에 필요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 그럼 이때 20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첫 스타트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 먼저 총 25년을 점유한 경우에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맨 처음 토지들한테 언제죠? 51년 1월 1일이죠. 이때를 첫 스타트로 해서 71년 1월 1일에 취득쇼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은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점유하는 시점이 76년 1월 1일이니까 이때를 첫 스타트로 해서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해서 56년 1월 1일에 취득쇼가 완성한다. 얘는 거꾸로 계산한다고 해서 역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임의로 선택. 그럼 총 이제 25년 점유했으니까 첫 스타트를 뚝 자르는 거죠. 내가 55년도에 점유를 시작해서 75년도에 취득쇼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뚝 잘라 주장한다고 해서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먼저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거꾸로 계산하는 건 역산한다. 뚝 잘라 주장하는 건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년에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원칙은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 1번이 원칙. 뭐가 원칙이라고? 1번. 그러니까 가장 보편 타당한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따라옵니다.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필기 내가 다 해가지고 왔으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쇼 완성하는 거죠? 71년 1월 1일에 취득쇼 완성하는 거죠. 그럼 취득쇼 완성됐으니까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을은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걸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자, 쓰라고 하는 거 쓰세요. 이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씁시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교환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PPT입니다. 자,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요?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요?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래서 점유 취득쇼는 일단 쉬워요.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20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등기부를 열어본다. 그때 나와 있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취득쇼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취득쇼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누구에게 등기 청구인지를 꼭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탕탕 다 풀려요. 자, 그럼 다시
취득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누구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 등기 명의도 아니에요.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때 말하는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자. 자, 그러면 원래 기산점은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뭐가 원칙이라고요? 1번이 원칙. 자, 그런데 여기는 총 25년을 점유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소유자가 누구인 경우에요? 갑.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해도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죠? 갑. 2번을 기준으로 해도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3번을 기준으로 해도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죠. 이렇게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그럼 이때는 2번과 3번을 예외적으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예외적으로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점유 개시시가 원칙. 그런데 다시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번 볼까요?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각 토지 소유자고요. 우리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얘가 19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잘 따라옵시다. 자, 이번엔 61년 1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다시 몇 년도에? 61년 1월 1일에 누가 누구한테 땅 팔았다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땅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을은 병에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고. 그럼 이제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병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을은 건물 갖다가 다 철거하고 토지를 병한테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을이 병한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는 점지가 을병 모두에게 다 중요하죠. 자, 그럼 이때 을은 병한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판례에 따라. 자, 이게 다 기산점 공부. 자, 그러면 25년 되는 거 맞죠? 근데 점유 취득시에 필요한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 그럼 아까 기산점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1번이다, 2번, 3번도 된다. 아까 2번, 3번이 되는 경우는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죠. 여기는 2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 있죠. 그럼 다시 기산점은 원칙으로 돌아서 언제가 기준이다? 1번. 자,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취득시 완성이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러죠? 아니 아까 썼던 거. 그럴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걔를 까먹으면 끝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한 자 아니고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그러면 이때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니까 을은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받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죠. 대신 얘는 소유권 뺏기기 전에 을을 상대로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을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요? 아니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엄청 안 들어가네요. 엄청 안 들어가 머릿속에.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표정이 저를 보고 있긴 한데 칠판을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쫙쫙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맞고 퉁퉁 튀어오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이 딱 그래요. 뭐 이렇게 내용이 안 들어가고 계속 되튀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꼭 잘 배웁니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아니, 다른 그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보자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엔
정신 못 차리니까 뭐 계속 되네 오늘. 51년 1월 1일부터 우리 76년 1월 1일까지 점유한 겁니다. 몇 년 점유했죠? 25년.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이번엔 73년 1월 1일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다는 겁니다. 몇 년도에 팔았어요? 73년 1월 1일. 누가 누구에게? 갑이 병한테 토지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죠? 병이죠. 그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다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찍는 것마다 다 틀리신 분. 자, 여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취득시효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 근데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건 맞는데 무조건 을에게 항상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을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 진짜 소유자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이론이 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을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기산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기산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3번과 같은 방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죠. 3번이 뭐죠? 임의로 선택하는 거. 그러면 뚝 잘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55년도에 점유를 시작했고 75년도에 취득시효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병이 되죠. 그럼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까 2번하고 3번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그랬죠?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 여기는 2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으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기준이에요?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죠. 점유 개시시. 자, 그러면 이때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니까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예요?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그럼 아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근데 계속 이거 물어보고 있죠.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그림을 제가 묶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고 61년도에 갑이 병한테 땅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73년도에 갑이 병한테 땅 팔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둘은 뭐가 달라요? 자, 61년도에 병은 이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고 여기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61년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73년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죠.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병이죠. 그러니까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갑이지 병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해는 되는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자기 생각대로 찍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외워두지 않으면 문제를 그냥 날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외웁시다. 일단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는 되죠? 얘는 근데 이해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많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준 게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 하다가 문제 풀 때는 흥! 이렇게 하고 자기만대로 이렇게 풀죠. 그래서 일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외우겠습니다.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전대 후광이에요. 전대 후광. 즉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전대 아시겠죠? 전대 후광. 이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후광이에요. 후광. 앞으로 전대 아시죠? 그럼 알아들어야 됩니다. 후광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전대가 뭐라고요? 전이면 된다. 전이면 된다. 후광. 후이면 안 된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전대 후광.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보겠어요.
자, 이번엔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점유자인데 을이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199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 총 점유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자, 이게 안 되니까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론 그 계산기는 학개론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시효 계산 문제 풀려고 산수 문제 풀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년 점유했죠? 45년. 자, 그다음 잘 따라옵시다. 이번엔 73년 1월 1일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죠? 병이죠. 자, 그럼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할 수 있어요. 왜? 반말하지 마시고. 자, 잘 따라옵시다. 그러면 총 45년 점유했죠. 45년 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산점. 아까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2번, 3번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45년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니까 기산점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기준이요? 기준이죠.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죠. 그러면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야?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럼 이때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요 5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5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게 여기예요. 지금 73년 1월 1일이 이건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 시점이니까 이걸 두고 소유권 변동 시점이라 그래요. 그럼 잘 보면 이게 언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죠? 73년. 그럼 여기를 첫 스타트로 했을 때 또 20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73년 1월 1일이 첫 스타트일 때 다시 93년 1월 1일이 되면 또 취득시효가 완성하죠.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취득시효다? 재취득시효. 재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무슨 취득시효를 한다? 재취득시효. 그럼 이때 아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다시 취득시효 누구에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럼 이때 재취득시효도 똑같아요. 재취득시효도 누구에게 주장한다?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93년 재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유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병. 따라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무슨 취득시효라고요? 재취득시효. 재취득시효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올해 시험 문제 날 내용은 이겁니다. 잘 따라옵시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점유자 이런 경우예요. 자, 잘 따라옵시다. 자, 이번엔 을이 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9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73년 1월 1일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몇 년도에 누가 누구한테 뭘 팔 거죠? 73년 1월 1일에 누가 누구한테?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3년 1월 1일에 또 병은 정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두 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죠? 정이죠. 자, 그럼 을은 정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을은 정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죠. 자, 이게 기산점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해서 이 문제를 맞추는 게 결국 종착 지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봅시다. 자, 총 45년 점유했죠. 중간에 소유자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뜨고 있는 거 맞아요?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죠. 두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변동이 있죠. 그럼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서 언제가 기준이죠?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죠. 언제 완성하는 거예요?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그럼 이때 71년 취득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지 병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럼 이때는 다른 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이때 다른 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건 소유권 변동 시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얘는 아직
20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년이 될 수 있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죠. 그러면 73년도를 첫 스타트로 하면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93년 1월 1일에 또 취득시 또 하나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취득시효죠? 재취득시효. 그럼 아까 재취득시효도 똑같이 누구에게 등기청구한다 그랬죠?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럼 이때 93년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 따라서 을은 정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33회 때 시험 문제 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다시 듣고 그다음에 그 각 PPT에서 좋은 게 모든 경우를 다 쪼개가지고 왔거든요. 그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다 쪼개서 찬착착 다 쪼개가지고 왔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그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법률 관계를 해야 내용을 차근차근 여러분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계산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이런 책으로 333페이지 볼까요? 333페이지. 자, 요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서 333페이지 가시면 거기 취득시효의 계산점이라고 되는 거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 취득시효 계산점이다.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꼭 내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점유 취득시효가 몇 년간이죠?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모한 자는 점유한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도 해봅시다. 등기부 취득시효 얘는 기본서 338페이지 있어요. 자, 기본서 338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찾으셨어요? 자, 얘는 245조 2항인데요. 자, 칠판 볼까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모한 자가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먼저 얘를 제가 기본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칠판을 봅시다. 자, 먼저 갑 의사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기 보시고. 자, 건물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서류 같은 거 다 위조해서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등기 기간 10년, 그다음 점유도 10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인데 을은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때 을이 등기 기간도 10년이 되고 점유 기간도 10년이 되면 을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그 소유권 주게 되면 우리 공부할 필요 없죠. 다 위조해놓고 10년 기다리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조는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느 경우를 전제로 만들었냐면 보세요. 자, 갑이 건물 소유자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근데 이 계약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을이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죠. 갑은 소유자, 을은 건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점유자. 그러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이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호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 청구 또는 등기 발설 청구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소유자로 기록된 상태에서 등기 기간도 10년이 되고 점유 기간도 10년이 됐다. 그럼 이때는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전제로 만든 제도인 거예요. 다시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을은 일단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아닌데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10년 동안 지속이 되고 10년 동안 또 뭐도 하면 점유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또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사람은 빨리빨리 등기 말소 청구, 반환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을의 사실상대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예요.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이런 경우에 된다는 겁니다. 대신 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등기된 기간 따로 10년 계산하고 점유된 기간 따로 계산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 있을 그 시점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 점유가 이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가 실리게 됩니다. 교환에다 씁시다. 17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 이 점유가 일단 무슨 의사여야 되고 소유의 의사로 그다음 평원, 공연한 점유해야 되고 선의, 무과실의 점유까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그럼 이게 선의, 무과실이 뭐와 연결이 되죠? 점유와 연결이 되죠. 뭐에 관한 요건, 점유에 관한 요건. 점유를 취득할 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에 관한 요건. 자, 또 이 중에 추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추정되는 거 동그라미 해볼까요? 뭐가 추정되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죠. 그런데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정되는 건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정되지 않는 건 스스로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등기 내용도 중요한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도 말하는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가 하나한다.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자,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고 아까 점유 공부할 때 자기 앞에 여러 점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점유의 병합. 그러니까 등기도 그러하냐 이겁니다. 요 을 앞에 A라는 사람이 5년간 등기를 한 겁니다. 을도 5년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 것만 하면 몇 년밖에 안 되죠? 5년밖에 안 되죠. A 것까지 합하면 10년 등기가 되죠. 이렇게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주장하는 건 등기 승계라고 말하는데 이때 자기 명의로 등기된 기간만 딱 10년이어야 돼요. 앞 사람 것까지 합해서 10년이면 돼요. 합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에 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구하셨어요? 자, 그럼 해결해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자기 소유 물건과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O의 X예요. X. 자기 물건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국유재산 이렇게 나면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이렇게 나면 취득시효 안 되는 거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온다 그러죠? 일반재산 이런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다음 2번 취득시효 완성 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뭐 생각나야 돼요? 2번 읽어보고 뭐 생각나야 되죠? 전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자, 3번 갑시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전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O의 X예요. X죠. X. 어디가 틀렸어요? 전혀. 아까 후광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데 그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또 20년이 되면 재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혀 때문에 틀렸네요. 전혀. 자, 4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공여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차임은 원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아까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1년대 점유를 시작했고
71년도에 취득세 완성해서 73년도에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3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51년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하고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땅을 다른 사람이 빌려준 차임은 원래 자기 땅을 빌려주고 받은 차임이니까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하죠. 그러니까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으니까 5의 X, X. 5번 등기부 취득시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이며 끊고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에 관한 요건이다. 점유를 취득할 때 선의 본건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점유를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아까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는데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죠. 추정되지 않는 건 스스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 정답 몇 번이죠? 5번.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는 일단 몇 년간? 10년이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예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 잘 지키고 계시죠? 다시 강의 꼭 다시 듣고 교환에다가 제가 만든 거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죠. 부전에 필기해서 그리고 그 늘 복수 문제 푸는 걸 너무 제일 우선시 하시면 안 돼요. 그 교환을 3-4번 다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질문하자 이겁니다. 자, 부지런히 또 한 주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